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입니다. 티커는 DGRO. 네, DGRO죠. 네, DGRO입니다. 요즘같이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고 변동성이 클 때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안정적인 기둥 같은 자산을 찾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마음 편하게 좀 묻어둘 수 있는 그런 거요? 그쵸. 그럴 때마다 정말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DGRO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배당주 ETF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그 안에 숨겨진 디테일이라던가 철학 같은 게 아주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ETF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딱 이겁니다. 어찌 보면 좀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는 이 ETF가 도대체 어떻게 장기 투자자들의 비밀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배당주 ETF라고 하면 그냥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8%, 10% 이렇게 주는 기업들을 쫙 모아놓은 상품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DGRO는 시작부터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현재의 높은 배당률이 아니라 성장하는 배당에 집중한다. 이게 대체 무슨 차이고 또 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DGRO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당장 배당률이 10%인 기업이 있어요. 아주 매력적이죠? 네, 그럼요. 혹하죠. 그런데 내년에 실적이 안 좋아져서 배당을 깎아서 5%로 줄어들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과 지금은 배당률이 한 2% 정도로 좀 낮아 보여요. 하지만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서 10년 뒤에는 5%, 6%가 될 수 있는 기업. 이 둘 중에 누가 더 장기적으로 든든한 파트너가 될까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답이 너무 명확하네요. 당연히 후자죠. 꾸준히 성장하는 쪽이요. 그렇죠. DGRO는 명백하게 후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닝스타 US 디비덴드 그로스 인덱스라는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이 지수가 기업을 걸러내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준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필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최소 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냥 배당을 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줬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작년에 1달러 줬으면 올해는 1달러 1센트라도 더 줘야 하는 거죠. 기업이 매년 주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그것도 5년 연속으로 지키려면요. 그만큼 사업이 안정적이고 또 미래 성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자신감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어지간한 자신감 없이는 못할 약속이죠. 네, 이건 일종의 객관적인 실력 증명서인 셈입니다. 말로만 우리 회사 좋다가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증명해온 기업들을 찾는 거죠. 5년 연속이라 히로아트가 화들이 정말 높네요. 한두 해 반짝 실적이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한 저력이 있는 기업만 통과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두 번째 기준은 배당 성향을 보는 겁니다. 배당 성향이요? 네, 쉽게 말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 비율이 75%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이익의 100%를 전부 다 주주에게 돌려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왜 굳이 75%라는 상한선을 두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죠. 만약에 기업이 번 돈을 100% 전부 배당으로 소진해버리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연 무엇으로 할까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R&D라든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공장 증설, 또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M&A 같은 이런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네요. 성장이 멈추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성장이 멈춘 기업의 배당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거나 심하면 삭감될 수밖에 없겠죠.
DGRO는 최소 25%의 이익은 남겨서 미래를 위해 재투자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년, 내후년에도 배당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체력이 생기니까요. 아하,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당장 눈앞의 배당금 X보다 그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그 펀더멘털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세 번째 기준이 정말 파격적이던데요. 배당 수익률 상회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아예 제외한다고요? 아니, 투자자들이 배당주 ETF를 사는 이유가 바로 그 높은 배당금 때문 아닌가요? 가장 맛있어 보이는 부분을 일부러 싹 걷어낸다니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하, 그렇죠. 바로 그 역발상이 DGRO 전략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미요? 네, 왜 가장 높은 배당률을 주는 기업을 피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높은 배당률에는 종종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정이요? 네, 예를 들어 기업의 펀더멘털이 심각하게 악화돼서 주가가 막 폭락했다고 쳐보죠. 그럼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낮아졌으니까 계산상으로는 배당률이 엄청나게 치솟게 됩니다. 아, 주가가 분모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혹은 회사가 돈은 못 버는데 주주들 달래려고 무리해서 빚을 내서 배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겉보기엔 고배당주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배당을 삭감하거나 아예 중단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배당 함정, 디비던 트랩이죠. 와, 이거 정말 공감이 확 되네요. 저도 예전에 배당률 10%가 넘는다는 숫자만 보고 혹해서 투자했다가 얼마 안 가서 배당 삭감 발표가 나고 주가까지 폭락해서 크게 손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때 제가 이 원칙만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눈앞에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야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고수익의 유혹을 뿌리치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택하는 것. 그게 바로 DGRO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숫자로 증명해야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DGRO가 설정된 2014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11.87%로 벤치마크 지수를 거의 오차 없이 충실하게 따라왔습니다. 11.87%면 나쁘지 않은데요? 네, 꾸준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걸 훨씬 더 긴 시계열로 봤을 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1978년부터 2024년까지 와,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40년이 넘는 기간이네요. 네, 이 기간 동안 배당을 성장시키거나 새로 지급한 기업 그룹의 성과가 다른 모든 그룹, 심지어 우리가 시장의 기준으로 삼는 S&P 500 지수마저 압도했습니다. 압도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수치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8년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2024년에 그 돈이 약 130만 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1만 달러가 130만 달러. 이것도 물론 대단한 성과죠. 엄청난 성과죠. 그런데요, 만약 DGRO가 추공하는 바로 그 배당 성장 그룹에 똑같이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그 돈이 무려 21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요. 130만 달러 대? 210만 달러요? 네, 130만 달러 대 210만 달러입니다. 와, 이건 그냥 조금 더 낫다 이런 수준이 아니네요. 4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S&P 500을 이겼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 수익 차이가 거의 80만 달러? 2배 가까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시장을 그저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전력의 승리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전략적 선택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네요. 게다가 단순히 수익률만 높은 게 아닙니다. 위험 대비 성과,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성 관리 능력도 뛰어났어요. 자료를 보면 경쟁 펀드 그룹의 평균보다 낮은 리스크, 즉 덜 흔들리면서도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게 더 중요하죠. 마음 편하게 투자하려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시장이 폭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자산을 잘 방어하고 상승장에서는 또 꾸준히 잘 따라가면서 장기적으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한 겁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좋습니다. 전략도 입증됐고 긴 역사적 성과로도 증명이 됐네요. 그렇다면 이 똑똑하고 까다로운 필터를 통과한 영광의 얼굴들은 과연 어떤 기업들일까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죠.
현재 약 405개 종목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요. 405개면 분산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위 10개 종목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 수준이라서 특정 기업 한두 곳의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전체 ETF가 휘청거릴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안정적이군요. 네.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JP모건 체이스나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전통적인 금융, 에너지 가치주부터 시작해서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브로드컴 같은 최첨단 기술주, 그리고 존슨앤드존슨이나 머크 같은 대표적인 헬스케어 기업까지 아주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애플이요. 저는 애플하면 아이폰, 혁신, 성장주 이런 단어만 떠오르는데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핵심 멤버라는 건 정말 의외인데요. 하하,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DRGR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나 스토리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지난 5년간 배당을 꾸준히 늘렸는가, 배당 성향이 75% 미만인가 같은 실제 현금 흐름 데이터만 보고 아주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이 ETF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시장의 편견이나 유행,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만 투자하는 거죠. 애플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기술 성장주이면서 동시에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매우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아,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DRGO는 그런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는 셈이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섹터 분산입니다. 섹터 분산이요? 네, 금융이 약 20%, 정보기술이 약 18%, 헬스케어가 약 17%,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기술주가 좀 주춤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때 금융주나 헬스케어주가 포트폴리오를 딱 받쳐주는 식으로 특정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리는 걸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성과,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3박자가 정말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ETF들은 결국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이나 세금 같은 부분에서 혹시 함정은 없을까요? 이 자료에 그 부분도 나와 있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DRGO의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 무기라고까지 표현하셨네요. 네, 우선 운용보수는 연 0.08%로 이건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0.08%면 감이 잘 안 오는데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년에 8,000원 정도 나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커피 2잔 값도 안 되는 거죠. 이야, 정말 저렴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보수 차이를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1%짜리 펀드와 0.08%짜리 펀드의 차이가 처음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년, 30년 복리로 쌓이면 최종 수익률에 정말 막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투자자가 온전히 가져갈 수익을 갉아먹는 비용을 최소화한 거죠. 장기 투자일수록 이 비용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용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숨은 강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바로 세금 효율성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DGRO는 설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본이득분배금이라는 것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본이득분배금이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보통 펀드나 ETF는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의 일부를 연말에 투자자들에게 분배금 형태로 나눠줍니다. 네.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도 펀드가 이익을 실현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아, 그게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DGRO는 구조적으로 이런 분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해 왔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는 나중에 DGRO라는 ETF 자체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세금 납부를 계속해서 미룰 수 있는 거죠. 이걸 세금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네네. 이건 실질적인 세후 수익률을 높여주는 정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인 운용보수와 세금, 이 두 가지를 모두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의 성패는 결국 이런 디테일에서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외부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보죠. 세계적인 금융정보 평가사인 모닝스타가 DGRO의 최고 등급인 골드를 부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모닝스타의 등급은 단순히 과거 성과가 좋았네 하고 주는 상이 아닙니다. 성적표 같은 게 아니군요. 네, 그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가깝습니다. 이 ETF의 운용 철학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프로세스, 또 운용사인 블랙록이 얼마나 이 분야에서 역량이 있는지, 피플, 모회사가 튼튼해서 잘 지원해주는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미래에도 시장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최상위 펀드에만 골드나 실버 같은 높은 등급을 부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골드 등급은 과거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강력한 신뢰 투표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DGRO의 투자 전략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잘 작동할 것이라고 전문가 집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전체 1,025개의 유사펀드 중에서 상위권임을 의미하는 별 4개 평점 역시 이런 신뢰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DIGO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 본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DIGO는 현재의 고배당이라는 달콤한 함정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배당 성장이라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철학을 따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반세기에 가까운 긴 데이터로 그 우월성이 이미 입증되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의외의 기업들을 포함해서 각 산업의 초우량 기업들이 아주 잘 분산되어 있고 무엇보다 업계 최저 수준의 비용과 세금 효율성이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숨은 강점까지 갖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유행이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요.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과 함께 꾸준히 늘어나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내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가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정말 훌륭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어떤 화려한 조연이 아니라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주연, 즉 핵심 자산으로 삼기에 충분한 ETF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이 배당 성장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이 기업이 배당을 주는가? 라는 단편적인 질문을 넘어서 이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당을 늘려갈 체력과 의지가 있는가라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관점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과연 어떤 점들이 새롭게 또 다르게 보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